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오늘 와서 놀란 거는 너무 젊어요. 교회가 젊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찬양하는데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그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는 걸 들을 때 나는 오늘 할 말 다 없네. 빨리 가야겠네. 다 필요한 얘기를 하나님께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면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겠죠? 네. 오늘 우리 주제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이게잖아요. 이 말 다시 말하면 어때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어때? 답답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자랄 때 답답함은 언제부터 느끼냐? 저 꼬맹이 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애들이 삐져 있으면 엄마가 서 누구야 어때 뭐 영수야 오늘 왜 그랬어 뭐 아니 괜찮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그 티네이저가 되려고 할 때 이제 자기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좀 엄마나 아빠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해 자기 생각을 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부모하고 나가 뭐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은 중2 때 있잖아요. 우리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뭐 김정일이가 못 내려오는 것을 중2가 여학생이 너무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중2 그때가 아주 피크를 이루는 때예요. 그거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로 이제 독립해서 이건 독립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개별된 존재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그때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부모님들하고 아주 크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 머리 헤어 컬러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옷도 막 쫙 찢어진 거 입고 나타나고 어느 날 야 이게 뭐야? 교회 갈 때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나 창피해. 막 이렇게 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 2에 어느 정도 이제 애들이 좀 캄다운 되기 시작하는 거가 이제 호르몬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니까 조금 이제 조용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과 관계에서 이 청소년기 특별히 조절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과 자녀가 다르는 목소리, 주장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배우지 못하면 이것이 처음엔 애들이 억눌려요. 왜냐하면 누가 힘이 더 세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더 세요? 부모님이 훨씬 세잖아요. 돈도 애들 주고 옷도 사주고 학비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애들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훨씬 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는데 애들이 뭐 해도 꾹 참고 참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기 속이 상해도 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네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그냥 네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아니에요. 이게 속에 쌓여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면 돈 갖다 내면 쌓이듯이 내 이 분노,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쌓여요. 이게 한 개, 두 개 쌓여서 근데 이게 한 개, 두 개 저 유치원 때부터 쌓여요.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뭐 해라 안 해라 싸우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요즘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갖고 아이들 스케줄을 다 만드는 거예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에는 심지어는 어떤 엄마는 자기가 뭐 연예인 관리하듯이 애기들 스케줄을 갖고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9시까지 이렇게 풀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가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때는 엄마가 따라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엄마 기쁘게 하면 엄마 여기 가자. 네, 뭐 바이올린 배우러 가고 또 발레 배우러 가고 그림 그리러 가고 피아노 치러 가고 바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엄마는 자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생각할 때 자기는 애들한테 좋은 걸 주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내 아이한테 잘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은 자기의 고충을 말로 표현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아이들은 그냥 조금 뾰루퉁 했다가 뭐 하면 아, 네 하고 어때요? 그냥 끌려간다고 하죠. 애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우리 크게 얘기합시다. 끌려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그것도 조금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애들이 나쁜데 그걸 어때?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이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상한 건 어떻게 나타나냐? 애들이 우울하게 돼요. 어느 날 말 안 하기 시작해요. 우울하고 행동이 느려요. 뭐 엄마가 학교 갈 때 야 빨리빨리 해. 빨리 집에 가게 빨리빨리 하면 아, 네 하고 10분 지나도 15분 지나도 안 나와. 네 이제 화장실 갈게요. 또 그래요. 엄마는 막 출근해야 돼. 애 데리고 빨리 학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나올 생각을 안 는 거예요. 엄마도 속 타니까 어때요? 막 뭐라 하죠. 빨리 나와 막 소리치고. 그러면 애는 어때요? 더 짜증이 나겠죠.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엄마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그 아이랑 사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어때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얼마큼 나쁠까요? 그렇죠. 아유, 똑똑해요. 많이 나빠요. 많이 나쁘니까 엄마가 여전히 힘이 세다고 그랬죠. 가면서 차에 운전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어때? 하시는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어때요?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하고 뭐 해요? 비난하고 막 뭐라고 소리치잖아요. 이쁘게 얘기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막 아, 얘야 너 왜 늦었어? 뭐 이렇게 해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어찌고 저찌고 또 그래고 넌 맨날 그래. 비난하고 맨날 그래요. 그럼 얘 기분 또 어때요? 더 이제 더 우울해져, 더 풀어져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비난을 많이 받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질한다 그러잖아. 꾸중 많이 하고 부모님이 힘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는 편하게 얘기해요.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을 대할 때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해? 이걸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모를 수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기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보다는 어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생기는 거가 그런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어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어렸을 때부터 쌓인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10대에서부터 저 70대까지 봐요. 이렇게 넓은 그 나이 연령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대에 무슨 일이 얘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보면 얘가 30대, 50대, 60대 가면 무슨 일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50대, 60대가 저한테 왔는데 뭐 과거 얘기 어쩌고 저쩌고 현재 뭐 남편 얘기 이혼하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 아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서 뭐가 문제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냈던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많이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일이 터졌을 때 그래서 10대 애들이 요즘은 그 왕따 그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애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죽었을 때 그때사 후회하는 거잖아요.
아, 이런 줄 내가 진짜 몰랐다고. 엄마 아빠들이 자기 인생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애들이 어디 있는지 관계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 뛰어나야겠다 뛰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알아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좀 이해가 되죠? 빌 클린턴이라는 옛날 그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 그분이 대통령인데 그 모니카 로렌스키라는 그 섹스 스캔들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인턴하고 성관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그 탄핵까지 갔는데 이제 면제는 됐지만은 그렇게 한 후에 무엇을 했냐? 백악관에서 매주 토요일에 5시간 내지 6시간 심리 치료를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그 양이 얼마냐? 일주일에 매주 상담을 받을 때 5, 6년 받은 내용인 거예요. 이분의 그 엄마가 그 결혼을 여러 번 해서 한 6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스텝파더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많이 이렇게 꾸중 맞고 혼나고 학대를 받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안에 분노가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그 분노가 잘 처리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거가 성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관계든지 강압적으로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분노가 많은 거를 받아들이고 그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이분이 그 TV에 나와서 제가 그 TV 쇼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많다고 한다고 해서 내 감춰진 분노가 작용을 않냐? 그건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파괴적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거 상처가 돼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해하고 결혼을 해서도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함부로 한다든지 자기 배우자한테 함부로 하는 자기도 이유도 모르는 왜 소리를 지르는지 밥 먹다가 갑자기 뭐 조금 이상한 거 눈에 거슬리면 애가 밥알 하나 흘리면 막 소리 지르고 애가 조금만 그 어질고 그러면 막 버럭버럭 화내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는 좋은 아빠, 엄마 되고 싶은데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거는 뭘 말해주냐? 내 안에 분노가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많이 있고 상처가 많이 있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할 때도 좋은 부모,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 하는 데는 먼저 선제 조건이 뭐냐면 부모로서 제가 오늘 이 대화를 할 때는 두 측면에서 할 거예요. 한 측면은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고 한 측면은 우리 청소년들 젊은 층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부모님들하고 먼저 얘기할게요. 내가 청소년도 돌아올게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 고소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직접적인 거 아니어도.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부모가 된 부모인 나는 나의 가치가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예를 들어서 1에서 100으로 해서 최고가 100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세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10점? 100점? 이게 뻥인 것 같아. 100점 진짜로?
99점은 아주야 그래도 아주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분은 그 99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약간 뻥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50점. 조금은 현실적으로 반응하신 것 같아. 나가 내 자녀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가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럿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여럿 있어요? 단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그 최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앞에서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저 밑바닥에 20이나 30점 그때 머물러 있다면 나에 대한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한테 막 푸시해서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다그치고 자기는 좋겠지. 그냥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안 했으면서. 그러면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애한테 막 강요하는 거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내 기대를 이렇게 정해놓고 애가 요게 이렇게 따라오도록 막 내가 푸시하고 막 어떻게 얼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하죠. 이런 걸 컨트롤하는 거. 조정. 에어컨이 잘 나오도록 컨트롤 하잖아요. 뜨거우면은 좀 더 세게, 또 차가우면 조금 낮추고 컨트롤하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컨트롤하면서 살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유학을 가서도 아이들이 컸잖아요. 유학을 가서 한국에서 다 컨트롤해요. 직장을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자녀가 자기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될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모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내 문제 때문에 아이를 많이 컨트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좀 봐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된다. 기다려야 되고 내가 좀 숨을 고르야 된다. 내 방식대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안 차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해피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를 해피하게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인생이 짜증나는데 어떻게 애한테 야 인생은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하고 좋은 거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세계가 맨날 짜증나고 화난 거면 그것밖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 좋은 유산, 여기서 제가 말한 좋은 유산이라고 뭐서 돈을 많이 주라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유산이에요.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컨트롤하고 이런 것에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경쟁이 심하잖아요. 심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내 자녀한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건가?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크리스천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이제 조용하시네. 돈을 많이 저금해놨는데 돈 얘기하려니 그건 말하지 말라 하니까 어떠세요? 뭐를 남겨주고 싶으세요? 믿음을 어떻게 남겨주고 싶으세요? 믿음을 어떻게 남겨주고 싶으세요? 좋아요. 믿음을 남겨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유산을 주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부모님들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목표, 내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은가, 이 가치를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믿음을, 추상적인 거죠. 믿음을 준다 이것도. 그렇지만은 믿음을 주려면은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걸 보여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막 이 얘기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들 애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일치점이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응?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안 들려요.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해. 끝도 없이 막 얘기해요. 그리고 막 뭐 끝도 없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솔직한, 우리 박수해 줍시다. 이렇게 솔직한 걸 제가 원하는 겁니다. 쥐어 받고 싶어요. 그죠?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믿음을 주고 싶은 아빠가 막 그럴 때 쥐어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빠가 쥐어 박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속이 그렇다는 거지. 그죠? 속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감정이 그런 거예요. 오케이? 굿. 이제 자기 감정이 쥐어 받고 싶은 감정까지 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막 속이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뭐에서 여러분이 사로잡혀? 내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저거 쥐어잡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치기도 그렇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에 막 복잡하게 진행되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지 못 듣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감정이 업셋한다, 이게 막 불안정하게 되면은 내 이 생각에, 내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의 통제를 받아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모님들 다 크게 고개를 흔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좀 더 크게 합시다. 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상황을 살펴보고 물어보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을 살펴보고 물어보기. 애기들이 꿈에 조금만 할 때는 울고 막 오면은 누구야 오늘 무슨 일 있어서 친구들하고 싸웠어? 누가 너 쳤어? 말해봐. 아빠가 가서 한 대 쳐줄 거야. 막 뭐라 할 거야.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애기 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막 주고. 근데 크면은 아이들이 또 표현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되게 가정에서 막 아빠 나 오늘 누구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막 짜증나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다 얘기해요? 어때요? 거의 말 안 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말 안 해요. 그래서 애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떠한 경우들이 있냐면 청소년, 대학생인 경우에도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물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 느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뭐 어때? 그러면은 이거 어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긴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글쎄요. 이게 대답이에요. 1시간 내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사람들 화딱지 난다 그러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물어봐요. 또 다음에 와서도 야, 너 어때?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너 이건 뭐지? 어떻게 생각하면 긴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예요. 대답이. 이게 10달도 가고 1년도 가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이 말하지 않는 이 청소년들. 지금은 청소년의 개념이 25살하고 이렇게 퀘션 마크를 해놨어요. 25살 넘어도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다녀, 군대를 갔다 와도 그러는 거야. 책상에 딱 쳐박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뭐였냐? 야, 요번 그 시험은 어땠냐? 뭐 너 준비는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황을 물어봐요. 야,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야,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네가 좋아. say yes or no가 없어. 그러면은 네가 말하려고 하는 거가 네 생각이 yes 쪽에 가깝냐, no 쪽에 가깝냐 이렇게 물어봐요. 긴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어? 그럼 또 제가 물어요. 야, 이거 yes 쪽에 가까워, no 쪽에 가까워. 어디에 조금 더 가까우냐고 물어봐요.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클리어하게 아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살지 않고 윽박지르는 거. 부모가 제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술 마시고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죠. 어쩌고 설교를 몇 시간씩 열심히 하는 걸 술 마시고 와가지고. 애는 어때요? 가만히 들어야 되잖아. 그 애가 그 서너 시간 동안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아이의 감정. 근데 이제 아빠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경제적 여유도 있고 살만하니까 하니까 아들하고 가까우고 싶은데 얘가 말을 안 해요. 밥만 먹고 집으로 쏙 들어가 지방에 나오면 절대 안 와. 막 컴퓨터나 하고 있고 속이 터져서 오는 거예요. 얘가 컴퓨터 중독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얘를 밥 먹여 살려요. 내가 얘는 공무원도 못하고 회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 막 속이 타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열심히 했던 거가 이게 예스에 가깝냐 노에 가깝냐 이것만 열심히 했어요. 10개월을. 그랬더니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적이 어떻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을 살피고 물어보게 한다고 그랬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푸는 데는 집중해서 그래.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이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 그 얘기 맨날 집에서 해. 근데 왜 쟤는 내 얘기 안 듣고 왜 목사님 얘기만 들어요? 엄마 생각에 자기는 매일 똑같은 제가 하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 안 듣고 왜 선생님 얘기만 듣냐 이거예요. 애들이 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애들한테 어떻게 집중해서 들어요. 제가 애들을 건성으로 얘기해요. 제가 애들을 대할 때도 프로페셔널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아주 진지하게. 함부로 얘를 대한 적이 얘를 안 대해요. 집중해. 제가 1시간 동안 딴 생각을 하거나 뭐 이거 끝나고서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이의 이 얘기를 들을 때 아예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이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말한 게 이건데 이게 맞냐? 그러면 애들이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자기를 이해해 준 걸 알잖아요. 이해해 주면 아까 말한 이거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제 말을 어떻게 돼요?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근데 엄마는 날마다 집에서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고 앞통수에다 대고 얘기하고 눈 뜨면 얘기하고 잠잘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굉장히 조용해요. 말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곤란합니까? 네,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저 이해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방식이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상담실에서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잖아요. 애들 돌아다니는데 야 누구야 되고 뒤통수에 대고 얘기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녀가 앉아서 얘기해야 돼요. 대면해서 앉아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집중을 해야 돼요. 아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물어보라 그랬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yes or no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이 되면 좋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 왜 중요하냐면 그거가 아이들이 내가 케어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하찮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말로 아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 막 말로 해서 아우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사랑받고 귀하게 케어받는 느낌은 대화할 때 들어주고 상황 애들이 잘 복잡해서 생각을 말 못할 때도 주위의 상황을 보고 물어봐야 돼요. 주위의 상황을 알려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이 어떤지 학교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세요?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학원 다니고 바쁘잖아요. 그냥 돈 주고 학원비 내주고 내 일 다 끝났나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할 때 이 상담할 때 힘든 거가 제 느낌이 마치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피아노 배우게 해주고 수학 배우게 하고 영어 배우듯이 뭐 문제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인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인상을 가끔씩은 받아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설령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은 네가 알아서 해 이걸로 안 돼요. 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애만 가서 고쳐달라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은 상황을 물어보고 관심을 기울여 주잖아요. 그것이 아이들한테 내가 케어받는 느낌을 한다는 거. 두 번째,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야 이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무슨 얘기냐 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다른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때 야 집어쳐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네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한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애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는 그럴 수도 있겠네. 어때요? 여러분들 그 청소년한테 물어보겠어요. 만약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반응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들려요. 기쁜 것 같다고요? 비꼬는 것 같다고. 진정성 없게 하면 비꼬는 거가 되겠지. 여기서 하는 앵무새처럼 하면은, 근데 처음에는 앵무새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안 하던 행동이니까 비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 치료할 때 어떻게 행동이 좀 바뀌잖아요.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이게 뭐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비꼬게 느껴지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부분도.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후로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노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주세요. 속에서 좀 비꼬는 소리 같은데 느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도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주고받는 걸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그래? 아이 컨택 하면서 해야지. 또 딴 데 뭐 그래? 이러면 안 돼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거는 50점밖에 안 되고 효과가 50%밖에 안 돼. 그래서 아이를 보고 진정성 있게 그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엄마가 좀 잘 몰랐어. 아빠가 잘 몰랐어. 너 때문에 좀 엄마가 많이 배우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여러분도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해서 야, 너 때문에 아빠가 많이 걸 배웠어. 뭐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에? 긍정적? 그 자기 들었죠?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청소년 자녀가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멋지게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자신감 있고 말이야. 어디든지 모두 잘하고 그런 멋진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왜 목소리도 못 내고 이래? 네가 입이 없냐? 뭐가 없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애들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건 뭐냐면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응? 자신. 박수 합시다. 누구예요? 박수. 응? 자신감이에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라 소리쳐가지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오늘 제가 말한 이거를 가정에서 행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 똑똑해. 여기 청소년들이 마음에 확 들어요. 반응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응? 뭐라고요? 응? 왕짜증이야? 응? 응. 그러면 또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대화는 야 그만둬 이렇게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대화를 차단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만약에 청소년 여러분도 어때요? 부모님이 얘기하다가 딱 집어쳐 하고 딱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경험돼서요? 응?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크게. 짜증나. 또 어떤 거 느껴져요? 억울해. 맞아요. 억울해. 나 얘기 안 끝내도 갔잖아요. 무시당한 이 억울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마음을 확 닫게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많이 당하셨나 봐.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다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해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애들이 원하는 거 뭐 좋은 거 사주고 이것이 사랑이세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그 겉으로 보이는 사랑의 행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힘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제가 청소년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믿지 않고 내가 이 아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이해를 못 해주니까 누구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남 모르는 사람이 상담자라고 와가지고 너 어때 이 얘기한다고 애들이 문을 열겠어요? 네가 뭔데? 속에 진행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신뢰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친구는 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 내리자마자 욕을 하면서 막 2시간 동안 저한테 욕만 하고 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욕만 듣고도 돈 버는 직업이 있네. 욕을 이 2시간 동안 들어줘야 돼. 2시간.
근데 이 친구에도 변화가 와요. 얘가 자기를 말하다 너무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소리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 너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만들어서 너는 귀한 사람이야. 선생님 아니라 그래. 애기 같아갖고 끝날 때는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생님 내가 돈 많이 벌으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뭐 해준다 그래. 중학생인데 저기 유치원생이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마음을 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상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애들이 욕하면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 부모님이 애들이 욕하는 걸 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녀 내 아들은 내 딸은 욕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욕하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돼요? 너무 샥을 먹어갖고 말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정신이 좀 차리고 나면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뭐랬냐? 예.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속이 상하 그 욕하고 그런 거는 속이 상하고 있는 걸 그냥 표현한 거죠. 근데 보통은 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데 그런 욕을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다고 그거 스탑 되나요? 아이들은 이런 데 이중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화나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화나서. 근데 이 화난 거를 애들이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화났다 이렇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 너 욕한다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걸로 해서 이중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는 그 아까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끊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 왜냐하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앞에 부모가 있잖아요. 내가 부모는 자녀에게 몇 사람 있다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 이 얘기하고 있는데 상처를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100을 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까 나가 뭐지? 이런 질문 나왔잖아요. 이 반응이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나는 가치가 없구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거를 생각을 갖게 하는 순간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있어요. 짜증나게 에이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부모님들이 나쁘다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행동의 의미가 자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은 힘이 있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기 싫으면 그만해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겨진 아이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크면은 힘이 없어. 아까 말한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없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시도도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볼 생각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날 그냥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는 거는 존재 자체에서 무시를 당한 거에 수없이 많은데 분노가 많이 있는데 분노가 표출이 안 돼서 그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아이들 그 우울해서 왔다, 뭐 게으르고 뭐 말 안 들어서 온다, 좀 행동이 느려서 온다 하면은 감추어진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할 때 애들이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들으려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한다 해서 오셨어요. 또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는다. 니네들과 함께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는 거 끝까지 들어주고 거기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맨날 기도하고 우리 자녀 어떻게 잘 되게 해줘서 축복해 2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바뀌면 내가 자녀를 무시하고 내가 자녀를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 이건 내가 볼 때 옳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부모들이 미리 단정 짓지 말라. 이야기하면은 부모님들이 경험이 많아요. 인생을 많이 살았어. 감 잡았어. 네가 이거 말하려는 게 뭔지 알아고 딱 하고 이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들. 응? 청소년들 어때요? 젊은 친구들 한번 이 얘기 해보세요. 청년들도. 부모님이 나 이 얘기 하려는데 나 알았어. 너 뭐 이 얘기 하려고 하자가 딱 잡아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당한 거 없어요? 응? 다 웃는 거 보니까 당했는데 말은 하긴 껄끄럽다 이거죠. 부모님들이 있어서 내가 이해합니다. 많이 당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감 잡아서 알았다. 근데 감 잡은 거가 맞냐 안 맞냐도 모르면서 자기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편에서 그 부모님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좋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보이겠어요? 겁나게 거부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별로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이 말을 다 끝나기 전까지 내가 감 잡았어. 내 판단을 가지고 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미리 단정 짓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애들이 말하기 힘들어할 때 끝까지 다그쳐서 너 오늘 저녁 잠자기 전까지 반드시 이 얘기해야 돼. 너 이 얘기 안 끝나면 잠 안 재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웃으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이야기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자기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 이 얘기 다 안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얘기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오늘 저녁 잠자기 전에 이거 다 이거 해야 된다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그렇게 하지 않기로 대답한 우리 부모님께 박수합시다. 우리 그런 거 스탑해야 돼. 스탑해야 돼. 그리고 힘드니까 그러면 오늘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네가 다음에 좀 편해지면 우리 다음에 얘기해도 돼. 이건 뭘 주는 것 같아 자녀한테? 응? 크게. 생각할 시간 끝. 또 어떤 걸 주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응? 그렇죠.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푸시당하지 않는 거, 여유롭게 좀 자유를 좀 주는 거잖아요. 관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관대하는 경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때 못해도 괜찮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혼해서 만약에 그 자녀가 결혼해서 살 때 배우자하고 살다가 이 얘기가 안 끝나면은 끝까지 만약에 제 부모한테 경험이 끝까지 해서 추적을 당해서 드러내게 했다면 끝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혼 관계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태도는 괜찮아 다음에 얘기해도 돼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애들이 싸울 때는 정신이 없어요. 막 끝까지 해서 누가 이기냐 지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스트레스 있고 그러고 보일 때 그러면은 네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에 네가 좀 더 정리가 됐거나 좀 더 편안할 때 우리 그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애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어때요? 청소년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그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태도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애들이 분노가 쌓이잖아요. 아까 거절당하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평가받는 느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속에 힘이 없어요. 우울해지고 우울한 거 감추고 살 수 있지만 분노를 감추고 살지만 아까 말한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쪽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성공, 개인으로서 안 돼요. 자기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어떤 직위를 가진 거가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거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를 집에서 실천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속에서 힘이 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일도 뭐 최근 그 통계가 뭐냐면은 그 20대 30대 그 비경제 활동 인구가 50대 60대 비경제 활동 인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가 시작된 20년 만에 처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인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무기력화된 거예요.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냐. 아유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살지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의 자녀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 아이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든지 되든지 안 열심히 해보는 거. 트라이하고 안 되면 또 바꿔보고. 왜? 속에 나에 대한 그림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지원을 못 받으면 나는 이거 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아예 안 할 거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이런 태도, 부모가 이 자녀를 대한 이런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 자녀가 정말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회사에서도 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 어디 가서나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는 줄 알아요. 무시를 받으면 뭐 묻지마 살인 요런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나를 째려봐서 째려본 것도 아닌데 자기 눈에 째려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가 젊은이들에게 있잖아요. 그거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건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좀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얘기할 때 좋았죠? 속이 좀 시원했지 않았어요? 그냥 싹 웃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도 할 일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이제 아기가 아니잖아요. 삐져가지고 있고 짜증내고 막 화나면 그냥 터달고 왜 그래 하고 막 이를 투덜거리고 이러잖아요. 귀찮아. 말 거지 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어쩌라고 막 소리 지르고. 다 들어본 소리잖아요. 엄마들 뭐 굉장히 뭐 통쾌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뭘 배워? 청소년 잘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뭘 배워야 되냐? 자기를 말하는 걸 배워야 돼요. 어떤 거냐? 부모님이 막 날 비난하고 있어요. 그 말 듣기 좋아요, 싫어요? 날 비난한다고 부모님이 좋아요, 싫어요? 그 말이 싫어요.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때 어떻게 나는 표현할 것 같아요? 표현한다는 건 아닌데 잘은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언어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비전교회 나온 이 청년들은 오늘 굉장히 그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거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텐데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훨씬 그 스트레스가 있어도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내가 자신을 말하게라 한 말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한테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보기 좋아요? 나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여러분 안에 무슨 감정이 들어요? 어? 그렇죠.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싸우니까 엄마 저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기서 스탑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쉽죠? 예? 왜 이렇게 쉬운 걸 우리 왜 몰랐을까?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막 하는 건 내가 싫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듣기가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듣기 힘들고 그다음에 제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탑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응?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우리는 싸워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스탑할 것 같아요? 스탑하죠.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은 젊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게 될 때 문제가 어글리하게 된다. 나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싫은 걸 여러분이 누구를 비난하라 그 말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왜 싸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좀 이해가 되세요? 나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또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감정을 무시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게 돼요.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돼? 자신을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 시작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까 지금 들었죠? 이해했죠?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화났어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많이 했으면서 막 이렇게 안 그런 척 하세요. 막 왕짜증 막 이렇게 하고 막 내버려둬 막 자기 막 짜증 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화를 표현했다고 믿을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 화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듣는 거는 그렇게 만약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들었던 거 얘기해 주세요. 짜증날 때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버릇없다 또. 이 버릇없는 것이 엄마 앞에서 뭐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짜증난 거 전달이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가. 막 짜증내고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 화났다는 것이 전달될 거라고 뭐가 믿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다 짜증날 때 한국 사람 표현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잖아요. 툭툭 뭐 차고, 응? 화났으니까 알았을 해 이거예요. 날 건드리지 마. 이거 조폭의 수준이지. 여러분의 가정이 조폭 수준이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내가 화났다고 말하는 거야.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화납니다예요. I'm angry. 내가 화났어요. 이 쉬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화났다고 표현하면은 여러분, 내가 부모님한테 묻고 싶어요. 자녀들이 엄마 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응? 아, 뭐라고 안 들려. 아, 왜요? 아, 그렇죠. 처음 들어본 말이야. 처음 들어본 말. 이 밑에 것이 화났다고 말하는 거 당황스러운 거. 근데 맞아요. 들어본 게 없어요. 우리 역사에 없는 거잖아요. 하면은 찍소리 안 해야 되고, 옛날 드라마 보면 할아버지가 하면 나머지들 다 기죽어야 되는데 저 화났어요. 이런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오케이, 끝. 그런데 이 말 자체는 거기에 어떠한 그 부정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났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기뻐요 하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슬퍼요. 슬플 때 슬퍼요 말하잖아. 내가 좋을 때 기뻐요 그러잖아요. 내가 화날 때 화나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화나는 걸 말을 하면 굉장히 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이죠. 크리스천들 특별히. 근데 화에 대해서는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걸 보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 화를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루의 시작을 어제 화로 시작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날에 정리해라 그 소리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 곰국을 끓인다고 그래요. 곰국은 계속 이렇게 끓여야 되는 거잖아요. 화를 계속 끓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곰국. 제가 다 배웠어요. 곰국이래, 곰국. 20년 곰국 끓여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의 암 걸려요. 응? 그거는 오늘 하루에 정리해라 그 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멋있고 강력하게 이 치유제인 거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냥 블레싱이 오는 것 같아요. 응? 그날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화에 대해서, 그리고 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런 거죠. 남을 위협하고 그 컨트롤하고 또 맞아 그 어뷰시브하게 아주 학대하게 하는 거, 그거가 죄악이죠. 응? 화난 거를, 화났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그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의 가정에서는 애들에서 엄마 나 화났어요. 아 그래요. 뭐 때문에 화났어? 애기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받아들잖아요. 큰애가 엄마 나 화났어. 그럼 날들 어쩌라고요? 또 엄마들도 이러죠. 네 화 네가 알아서 하지 말이야 하고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애기 때 하듯이 똑같이 받아줘. 그래 화가 났어. 무슨 일로?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애들이 화났으면 무슨 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까 물어보라고 그랬죠. 뭐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시작되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게 해주는. 아이들이 화났다 말하면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주자, 받아줘라. 그 화난 거를. 그래야 얘들이 커서 부부싸움 할 때도 화나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화날 수 있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도 화났으니까.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받아줬잖아요. 상대방 배우자가 화나면 나 받아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어디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뭐 잘못됐다고 방어적으로 나가고 이제 싸움 나는 거죠. 사느니 못 사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안 보내려면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누구 저 화났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을 표현하고 여러분의 파워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화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 표현을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건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막 언쟁이 돼서 뜨거워질 때 막 계속 불질러라고 계속 해라 하고 하면은 큰일 나게 되잖아요. 응? 그럴 때는 내가 너무 이게 열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나 있어. 더 이상 이 얘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청소년 여러분들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화를 내고 있어야 돼요? 응? 화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돼요. 엄마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빠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올라가지고 열나가지고 이 얘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제가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저를 쿨다운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다시 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응?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가? 꼭 쫓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망치려면 그렇게 하세요.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은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애들이 그렇게 하면 배우세요. 부부싸움 할 때 열나는데 계속 하지 말고 우리 좀 이 얘기가 좀 뜨거운 것 같은 좀 여기서 스탑하고 한 1시간 후에 각자 시간 보는 애 와서 합시다. 그럼 훨씬 나아요. 이거 제가 다 상담해서 다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해라. 제가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을 좀 갖겠다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디렉트 어드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을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뭐하다 이런 거 부연 설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 생각, 느낌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upset, 좀 약간 감정은 안 좋지만 엄마 말이 좀 맞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감정도 표현하고 엄마 말이 옳다는 것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해? 이런 거 아니고 왜 또 해? 그런 거 아니고 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 얘기해요. 쉬지 않고 여러분 어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 괴롭잖아요. 벌 받는 심정으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렉트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듣기 싫잖아요. 엄마 지금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 좀 어떨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 엄마는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을 때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응? 네,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을 때 무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훨씬 낫죠? 그러면 여러분은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면 감정이 이 부정적인 감정이 휙 떨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표현할 때와 하지 않을 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청소년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가슴으로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단순하게 여러분을 표현하는 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낫게, better life,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flexibility, 고무줄이 탄력성이 있잖아요. 관계에서 그렇게 탄력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고 여기 조금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경직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적응할 줄 알고, 여기 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적용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 경직된 데 가서 이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경직됐구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또 이쪽 그룹에 와서 여기는 훨씬 자유로운 거예요. 오, 여기는 상당히 자유롭네. 나랑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많은 자유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는 이 판단력이 많이 좋아지고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번 와갖고 마마보이 뭐 이런 것처럼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가 가가지고 엄마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렇게 살면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을 표현하고 살면은 그런 사람이 안 돼도 돼요. 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자면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응? 부모님들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어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걸 말하는 거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나이스하게, 아주 젠틀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천천히, 그 다음에 분명하게, 그 다음에 톤을 좀 낮춰서 이 얘기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천천히, 그 다음에 소리를 낮춰서, 그 다음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야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가요. 중요한 얘기를 타다다 아주 하이톤으로 타다다 하면 귀가 시끄럽다고 그래요. 근데 낮은 소리로 하면은 거기에 파워가 있어, 집중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낮고 천천히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오늘 강의에 질문 있으면 제가 한두 분 제가 반응하고.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지는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두 가지. 그러면 제가 좀 대답하는 시간. 아니면 오늘 이거 들은 것 중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해 못된 거, 안 된 거 있으면. 질문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잠깐만요. 강의안 있죠, 강의안. 강의야. 이건가요? 오늘 강의 요약안이 있어요. 사실 그 요약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한 것은 그냥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별로 나누어서 요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토의하고 하는,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사님 말씀, 박사님 말은 이 강의안을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드릴 거예요. 이걸 한 번 읽으면 안 된대요. 이걸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면 강의한 내용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우리 이렇게 어디 모임에 가면 자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은 강사님 물어봐. 그러지 말고 사실 관계없어요. 지금 물어보면 내가 궁금한 것을 저분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질문보다 다른 분들이 지금 궁금한 것을 내가 대신 질문해주는, 이게 아주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다 궁금한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정말 궁금한 거 짧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잠깐 목사님, 이거 설명 좀. 이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웠어요. 이 그룹이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 있는 이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한테 어려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우리 가정에서 이 청소년들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가 lifelong process, 이게 인생의 긴 여정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제가 그 표현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거를 다 강의 아니기 때문에 길게 풀어서 다 못했어요. 그지만은 제가 쓰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게 많은 걸 있거든요. 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묵상하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읽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학기 6개월 동안 읽어도 좋아요. 생각해보고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아, 참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요. 아,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잘 바꿀 수 있을까,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부모님들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뭘 바꿀 것인가?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면의 변화가 올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퀘스천을 줬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저널 이렇게 일기 쓰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나가면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교회에서 이걸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너무 좋고. 오케이. 그래서 이 강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목자들에게 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필요한 만큼 인쇄를 해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강의해 주신 우리 문미선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겠습니다.